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5,176억 순매수를 하면서 1.58%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290억 순매수를 하면서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얼마 전에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오늘도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사상 최대 신고가 갱신 관련해서 또 그리고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 공매도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주식을 많이 팔아붙습니다. 얼마 팔았냐고 하면은 그때 11월 30일 날 2조 4천억 팔아붙어요. 그리고 오늘은 5,18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시황을 분석해 드렸죠. 마감 시황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릴 것입니다. 조금 올려보면은 이렇게 분석했다니까.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4천억 팔자 쪼려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지가 가보이 어디로 가겠노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갈 데 없단 카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팔고 지가 가보이 어디로 가겠노 이 말이지. 갈 데 없다 안 카드나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돌아왔는가 보면은 일단 시장에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돈을 갖다가 앞으로 더 많이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뭐 신흥국에서 뭐 비중 조절로 돈을 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신흥국으로 돈이 다시 몰린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보다 돈을 더 잘 아는 외국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며칠 전에 팔았다고 해보이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오늘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되는 시기는 바로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선주가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나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 최대 신고가 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을 얼마 전에 돌파했고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오늘 이렇게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계단을 계속 올라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상 최대 신고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는 이럴 때 주식이 크게 하락할 때 비중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이럴 때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하고 있는 것은 주식 비중, 현금 비중에서 주식 70, 현금 비중 한 20에서 30%이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것은 주식 50%, 현금 50%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내려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좋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시장 분석 있죠. 보면 추세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황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업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나타낸 게 플랜 A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종 이 가치투자연구원 아직 카페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주력으로 끌고 가는 거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 유튜브는 그냥 이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중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 이 추세 정보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게 지난 3월 달이고 이게 2월 달입니다. 12월 2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요때죠. 지금 요 3월 달 요때 추세 그리고 요때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지난 3월 달에 보면은 이 업종들이 바닥권이라고 분석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고점권이라고 분석되는 이 업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바닥권이라고 분석되는 이런 업종들이 많을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내려가야 할 때고, 이 고점권이라는 이게 있으면 바로 뭐 다 차익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좀 내려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이건 뭐 업종에 관련된 건데 지금만 봐도 시장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제가 추세 이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랜 A나 파워 가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종목을 좀 가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전 종목 이렇게 바닥권 고점권 이렇게 분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매매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100종목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고점권이라고 분류되는 종목들은 구간 주가가 많이 올랐을 거고, 또 이렇게 바닥권이라고 분석되는 종목들은 현재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이라고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은 서서히 분할 매도로 현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바닥권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을 서서히 포트에 다시 편입을 함으로써 자꾸 순환매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사이즈가 늘어가는 것이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복리를 누리게 되면서 주식 투자 사이즈는 점점 늘어나겠죠. 주식 투자 자체를 어떤 하나의 뭐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한 로또처럼 접근하면은 뭐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전하게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 다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런 추세 정보 있잖아요. 이렇게 고점 늘 제공을 해 드리는데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매수했어요. 기관들은 아직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 돈 돌아가는 거 보면은 크게 세력들이 이렇게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은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투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투신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투신이 엉망이 된 것은 예전에 여러분들 액티브 펀드라고 아시죠? 그리고 패시브 펀드라고 있는데,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은 이 어떤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발굴해서 이렇게 막 편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가 승관이 있다면 이 펀드 굉장히 잘 나가겠죠.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넣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권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얘한테 주는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고 부담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방법이 없겠나 했더니 액티브 펀드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 이 펀드 매니저가 필요가 없고 그냥 시장 지수 그대로 보고서 지수를 보고서 뭐 이 전기전자 업종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비중을 갖다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편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가 없다 보니 어떻게 이래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용자들한테 뭐 투자자들한테 돈 받아서 펀드 매니저 좀 주고 저거가 이래 좀 묻는데 지금은 받아가지고 은행권에 판매 수수료 대충 좀 주고 이게 저거 다 묻죠. 그러면 정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패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패시브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정권회사 입장에서 패시브가 수익이 더 나니까 하는 거예요.
생각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 펀드 있다고 뭐 다 좋은 게 아니라 상품이 이래 있으면 저 자식들이 왜 저걸 만들었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지만은 실제 내를 위한 것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신이 나가리가 되었어요. 왜 나가리가 되었겠어요? 시장 수익률을 가지고서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권 뭐 종목들 많이 편입을 하고 이렇게 순환매하라는 것은 굉장히 액티브한 운영 방식입니다.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액티브 하는 애들 중에서도 또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를 평균을 내고 또 그리고 패시브 평균을 내 가지고 대충 시장이 미국 시장 갖다 대놨더니 뭐 패시브가 액티브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것도 논문 하나 특 갖다 내면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훨씬 나으니까 이거 하자 이래놓고 속마음은 뭡니까? 그건 대외용 교재이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죠. 액티브보다 이쪽이 액티브고 이쪽이 패시브라 하면 액티브 이거 내가 그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거 별로 수익이 안 나. 자료에 의하면 이게 훨씬 더 낫더라 하고 사람들한테 이게 권장하는 거죠. 이게 권장하고 속마음은 뭡니까? 내가 수주로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고 수익을 알차게 한번 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이 펀드 매니저들이 뭐 그냥 인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때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펀드 매니저 하면 뭐 신랑감 순위 저 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요. 뭐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이 투시는 엉망이 됐고 투시는 엉망이 됐고 그 대신 사모펀드가 좀 뜨고 있는데 이것도 뭐 예의치 않습니다. 사모펀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래저래 그동안 법도 개정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좀 예의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 사모펀드 시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괜찮을 것 같냐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굉장히 과도합니다. 또 상속세 이야기하면 또 평등, 공정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사회주의 이야기도 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저기 스페인이나 북유럽식 사회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저기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나 이쪽에는 스페인이 아니라 스웨덴이나 이쪽에는 상속세 엄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다 뺏어 먹죠. 부의 뭐 불공정, 평등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모펀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보면은 지금 사실은 범죄가 아닌 건데 범죄가 된 거예요. 우리 상속 때문에 뭐 깜빵 간다 이런 일은 사실 북유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법이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래 있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여튼 어떻게든 이 기업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꾸 지배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은 저걸 갖다가 해외 쪽으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회사, 우리나라 회사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차피 상속을 통해서 회사 경영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사모펀드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 사모펀드가 물론 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모펀드가 뭐 이렇게 큰 회사 삼성전자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를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큰 기업들을 인수해서 어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사모펀드 시장을 앞으로 좀 더 키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관들 자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 외국인, 뭐 금융투자, 뭐 연기금 있었고 그 이전에 투신의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관들 다 합해도 외국인하고 안 된다. 뭐 크게 이야기하면 외국인 금융투자 뭐 정도 한 2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모펀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세력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오늘 여론 업종 돈이 들어와 봤어요.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렇게 11개 종목이나 됩니다. 또 이거 잠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요 세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유니캐스트나 SK 머티리얼즈는 중장기 추세가 고점 진입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셀렉트 I는 이렇습니다. 참모들이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현재 매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유니퀘스트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2019년과 2020년 요때 매수를 했다가 지금 참모들이 서서히 매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고점 진입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현재 고점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 세 종목은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쳐다도 보지 않는 것. 만약에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익 실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사실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감 시황을 통해서 제가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일 장중 시장이 언급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종목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이 종목도 몇 종목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 좀 괜찮은 종목이 있겠다 싶으면 내일 장중 시황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 붙다 이 말입니다. 갈 데 없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1월 달에 돈 풀고, 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잘 해보고 싶기 때문에 초반에 대충 그림은 그려지죠. 기업들 세금 좀 때리고 경기 부양으로 좀 하고 대충 그런 거 좀 하겠죠. 그리고 동맹국들하고 우리 좀 잘해보자 이런 손도 좀 내밀고 대충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창궐 중이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압니까? 이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의 항의성으로 질문해서 항의성. 앞으로 주식시장 괜찮을 수도 있다.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100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물 경기가 이렇게 개판인데 자본시장이 아니면 주식시장이 잘 나가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실물 경기가 개판인데 이 주식시장이 잘 나가겠냐고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 할 말이 없죠.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현재 올랐고 주식시장 오른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물 경기가 개판이라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하신 분들은 그때 질문하셨기 때문에 궁금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답을 갖다가 얻었다 하면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시장을 바라보면은 실물 경기가 개판이라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오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더 잘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겁이 나서 그런 분들은 이때 투자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회가 언제 오겠습니까? 다음 기회. 깨달았잖아요. 이번을 통해서 깨달았다 아닙니까? 실물 경기가 개판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안 갈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락으로 인버스로 베팅해 놨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도 인버스로 베팅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 보세요. 인버스 개인 투자자들 엄청 많이 매수했다고. 그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실물 경기가 개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개판인 실물 시장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인버스 하락에 베팅을 했겠죠. 그 잘못된 베팅을 한 결과 지금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깨달았다 아닙니까? 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언제 써볼 수 있겠어요? 10년 지나면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30년 돼서 한번 써볼 수 있겠나? 2008년도에 주식시장 엉망이 됐을 때 사회되고나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써먹었어요. 또 그 이전에 1997년도에 주식시장 엉망되는 거 보고 2008년도 한번 써먹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2030년대에 과연 그런 기회가 오겠나? 상황 판단 잘못하면은 그렇게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때 투자를 향할 준비가 되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공부를 좀 하고 공부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시장에서 좀 오래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를 해서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있다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는 이런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다른 것도 있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아 그렇구나 하는 걸 갖다가 자꾸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사람이 자꾸 크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 싶어서 항상 그렇죠. 이럴 때는 뭐 투자 못하죠. 이럴 때 투자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막 급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어떻습니까? 이 시장 수급에서는 서서히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서히 조금씩 전부 다는 아니에요. 아직 완벽하게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지만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전문가의 조언도 조금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내일은 10시부터 시장이 열립니다. 수능 때문에 열립니다. 뭐 수험생 부모님들께서도 이 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으실 건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